2024 F1 시즌이 마무리되기까지 두 번의 그랑프리만 남은 상황에서 맥라렌은 1998년 이후 첫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그리고 페라리는 2008년 이후 첫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맥스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지은 가운데 굉장히 오랜만에 F1에서 가장 오래된 두 팀의 경쟁으로 이번 시즌은 끝까지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졌고,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했기에 더 많은 포인트 획득이 가능했던 카타르 그랑프리는 두 팀에게 아주 중요한 주말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더 강세를 보였던 페라리는 맥라렌의 차에 더 알맞는 고속 코너가 질비한 루사일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거라 예상되었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한 랜도 노리스가 레이스 막판 피아스트리에게 우승을 양보하면서 브라질에서의 빚을 갚았고, 맥라렌은 원투를 차지하면서 메인 레이스에서 페라리보다 15점을 더 획득하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부진했던 레드불과 맥스 베르스타펜이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 공격적인 셋업 변경 도박을 통해 페이스를 찾았고, 베르스타펜이 폴포지션, 세리오 페레즈가 Q3까지 통과해 9번 그리드에 안착하면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Q3 마지막에 타임드랩을 준비하고 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스튜어드들의 판결에 따라 한 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아 2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선두로 치고 올라온 베르스타펜은 3번의 세이프티카가 발동돼 혼란스러웠던 그랑프리에서 선두를 끝까지 지키며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고, 페라리의 샤를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레이스 운영을 펼치며 2등을, 그리고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3등으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레이스 내내 2등을 유지하며 베르스타펜을 쫓아가던 노리스는 두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옐로우 플래그가 발동된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으며 10초 스톱뱅고 페널티를 받아 34초에서 35초 손해보며 최하위 순위까지 밀렸지만 10등까지 순위를 복구했고, 패스티스랩 포인트를 챙겨가며 2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고속 코너 곳곳에 배치된 피라미드 모양의 연석, 높은 노면의 온도, 트랙 리밋으로 인해 FIA와 피렐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어 문제가 카타르 그랑프리 메인 레이스를 앞두고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메인 레이스는 무조건 3스톱, 각 타이어 세트는 최대 18바퀴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에는 연석 디자인이 바뀌었고, 트랙 리밋 변경을 통해 코너의 진입과 탈출각이 넓어졌고, 자갈밭을 배치하며 루사일 서킷은 F1에 알맞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2번, 13번, 14번, 그리고 15번 코너에 2m 폭의 자갈밭이 탈출 구간에 설치되었고, 1번과 2번, 4번, 10번, 13번, 14번 코너의 탈출 구간 연석의 높이가 낮아졌고, 12번 코너의 진입 구간 연석의 높이도 낮아졌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3번, 14번, 15번 코너의 탈출 구간 트랙 리밋이 자갈밭까지 넓어졌고, 12번 코너의 진입 구간 트랙 리밋도 자갈밭 경계선까지 넓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확연히 떨어진 노면 온도 덕분에 타이어가 과열되는 일이 적어졌고, 전체적인 노면의 그립이 올라가면서 작년보다 랩타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피아스트리가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따내면서 기록한 랩타임은 1분 24초 454였고, 이번 시즌 노리스가 기록한 스프린트 퀄리파잉 폴 포지션 랩타임은 1분 21초 012로 3.442초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3 소프트 타이어는 메인 레이스에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이후 첫 공식 폴포지션을 기록하는 듯 보였던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이 끝나고 스튜어드들에게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타임드랩을 준비하고 있던 러셀의 진로를 12번 코너에서 방해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으며 2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스튜어드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페널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본인은 계속해서 최대한 다른 드라이버들을 위해 길을 비켜주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스튜어드 미팅에 같이 소환된 러셀의 언행이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주장을 계속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내가 페널티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최대한 다른 드라이버들을 배려했지만 앞으로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커리어 내내 스튜어드들 간의 미팅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 노력하는 걸 목격하는 건 처음이다. 더 이상 드라이버로서 러셀을 존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의 말에 따르면 베르스타펜은 레이스를 앞두고 드라이버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을 때 러셀을 찾아가 1번 코너에서 추월을 할 거라고 도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호너는 베르스타펜은 러셀에게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고 그 짜증을 동기부여로 바꾸어 메인 레이스에서 더 높은 텐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고 1단부터 3단 기어까지 올리며 가속할 때 무조건 선두로 치고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하스의 니코 흘켄베르크가 1번 코너에서 차의 후방을 제어하지 못하며 미끄러졌고 알핀의 에스타반 오콘과 부딪히며 윌리엄스의 프랑코 콜라핀토까지 사고에 휘말리며 바로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결국 오콘과 콜라핀토는 첫 번째 랩에서 리타이어했고 브라질에서의 깜짝 포디움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 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한 오콘은 카타르 그랑프리에서의 리타이어가 알핀에서의 마지막 그랑프리가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알핀은 시즌 피날레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오콘의 차에 다음 시즌 F1으로 콜업된 잭 두안을 태울 계획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팀메이트인 피에르 가슬리와 옐로우 플래그 상황에서 충돌하며 팀과의 사이가 멀어진 오콘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가슬리의 차에게만 제공되는 업그레이드와 자신의 샤시 상태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점점 알핀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핀의 감독인 올리버 오크스는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오콘 대신 두안을 데뷔시키는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오콘은 알핀과의 계약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메르세데스 주니어 드라이버로서의 계약도 남아있다. 하지만 오콘은 계약에서 예정보다 일찍 더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두안을 차에 태워 테스팅하고 싶고 오콘은 빨리 팀을 떠나 하스에서 새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도 아직 알핀과 오콘에 대한 드라이버 서비스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스프린트 레이스 내내 레드불은 부진했고 베르스타펜은 하스의 니코 흘켄베르크에게 뒤처져 8등으로 스프린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세리오 페레즈는 차의 전방과 후방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고 베르스타펜은 F1 차가 아닌 랠리카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차의 밸런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때문에 FP 세션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랑프리 주말, 레드불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3시간 만에 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페레즈의 프론트 윙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레드불은 에어로 파츠가 아닌 서스펜션과 플로어 높이에서 해답을 찾아냈고 적절한 셋업을 찾아내며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큰 변화가 아니었기에 의미 있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경쟁력 있는 페이스를 찾았고 나뿐만 아니라 팀도 놀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3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1번 코너에서 러셀을 추월하며 선두로 달리는 베르스타펜까지 노려봤던 노리스는 2번과 3번 코너에서 무리하지 않으며 2등을 지켰고 레이스 내내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2초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며 무난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중반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의 윙미러가 차에서 분리되며 메인 스트레이트 한복판으로 떨어져 나왔고 스튜어드들은 VSC나 세이프티카를 발동시키지 않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더블 옐로우 플래그를 보여주며 차들을 감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0번째 랩,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격차가 갑자기 2초에서 1.2초까지 확 줄어들었고 베르스타펜은 바로 자신의 엔지니어에게 노리스가 감속했는지 확인하라는 무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감속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고 스튜어드들은 조사를 통해 노리스에게 단순 타임 페널티가 아닌 10초 스톱앤고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34초에서 35초 정도의 손해를 보며 포디움에서 멀어졌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이 신속하게 반응했다. 베르스타펜이 아닌 그 누구라도 심지어 나였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어필할 계획도 없고 본인이 실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페널티에 대해 노리스는 팀을 실망시켰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를 제공받았고 가장 빠른 페이스를 갖고 있었지만 내가 레이스를 망쳐버렸다. 내가 멍청한 건 아니지만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옐로우 플래그가 보이면 감속하는 건 당연하다. 고카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규정이다. 하지만 오늘 옐로우 플래그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다. 남은 시즌 동안 계속해서 팀에게 사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페널티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노리스가 감속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확인했고 인정한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페널티의 상대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결정은 챔피언십 경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페널티가 부과될 때 확실한 이유와 페널티의 강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오늘은 아무 기준 없이 스튜어드들이 굉장히 오래된 규정집에서 전혀 상관없는 구절을 인용해 페널티를 적용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번 페널티를 검토해서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다. 다만 이번 일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페널티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레이스 막판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도 피트레인에서의 과속으로 단순 타임 페널티가 아닌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았고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울프는 이번에 부과된 페널티들은 정말 잔인했다. 특히 맥라렌에게 말이다. 충분히 챔피언십 우승을 놓칠 수도 있는 페널티였다.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모르겠지만 페널티를 일관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 페널티 부과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레이스 디렉터가 부임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모두에게 자신의 성향을 먼저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단 1점의 포인트도 챙기지 못했던 자우버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서 도입한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조금씩 페이스 향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저우 관유가 8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이번 시즌 첫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저우 관유는 이제야 안도할 수 있다, 행복하다는 표현보다는 안도했다라는 표현이 더 알맞는 것 같다, 굉장히 길게 느껴진 시즌이었고 시즌 내내 단 한 번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가 있는 차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다. 베가스에서부터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통해 차가 운전하기 조금 더 편해졌고 이번 그랑프리는 정말 치열했다. 작전을 세우는 것부터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이어진 레이스였고 팀의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팬들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해왔고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저우 관유는 다음 시즌 페라리의 리저브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2026년 GM 캐딜락 팀의 드라이버 라인업 구상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했던 2024 F1 시즌은 이제 피날레인 아부다비 그랑프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드라이버들이 꽤 있고 그 중에는 다음 시즌 시트를 확보하지 못해 F1을 떠나게 된 드라이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F1 레이스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마지막 레이스에서 결정나게 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